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감기 걸려서 좀 목소리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코어 소식을 거의 전하지 못했는데요. 예. 한번 26일 날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 메인넷 얘기는 없고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메인넷이 연기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코어체인 메인넷 연기 이유와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날 내일이죠. 예. 나온다고 합니다. 요 내용은 코어 핸드폰 책으로 이미 종료가 됐어요. 5억 2천만이 넘는 핸드폰 책으로는 끝났기 때문에 바로 메인넷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보안감사 3개 업체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뭐 내부 사정이 있겠죠. 예. 대신 새로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을. 이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을 받으려면 어쨌든 코어 회원가입은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셔갖고 내 해시, 나의 해시를 증가시키고 광부도 또 모으셔야 돼요. 무료 에어드랍을 추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코어 무료 핸드폰 채굴하고는 또 별다른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입니다. 코어 체인의 생태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이라는 거는 사실은 무료 채굴을 한 거의 2년 했지만 처음 들어보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메인넷과 별개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있고요. 생각에는 코어 앱의 마이해시가 지금 테스트 무료 에어드랍 3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마이해시가 적용이 되고 기존에 코어로 채굴했던 마이해시 채굴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전투팀이 이제 예전에 광부입니다. 전투팀을 그대로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해시가 마이해시하고 전투팀 해시가 합쳐져서 결국은 이 테스트에 대한 수량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드랍 수량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므로 내 해시를 올려야 되고 전투팀 광부를 모아서 또 전체적인 해시를 올려서 채굴하는 수량을 올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광부를 또 모집을 하셔야 돼요. 가장 큰 혜택이 광부를 모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입 링크를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크리스마스 NFT 첫 번째, 왜 메인넷이 연기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어는 왜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을 만들었고 기존 코어의 광부수를 유지했을까? 이렇게 봅니다. 활성 유저, 액티브 유저하고 슬리핑 유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광부수들을 다 제외하면 사실은 이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 메인넷이 됐을 때의 어떤 커뮤니티의 지지 기반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을 이용해서 계속 요 커뮤니티 광부죠. 좀 끌고 가겠다. 뭐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디스코드도 있지만 전체적인 광부 실질적인 숫자로 보면 플랫폼에 있는 커뮤니티 수, 광부 수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코어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이 얘처럼 노드를 운영하면서도 레퍼럴을 유지하면 계속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같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3년 정도를 끌어오는 유저 수를 날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예, 뭐 광부가 없으신 분들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광부 모집에 광부 모집을 증가시키면 결국은 무료 에어드랍도 전망 있는 무료 에어드랍이겠죠. 이것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적어봤고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코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파이보다도 훨씬 긍정적이고요. 다만 그냥 생각입니다. 코어는 아직 메인넷 준비가 안 되었다. 하지만 안 된 걸로 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어는 비트코인 해시를 끌어모으는 게 프로젝트의 성패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 항상 나오죠. 비트하고 이더하고 임신해서 나온 게 또 코어라고 하는 그런 픽처들도 있고요. 또 코어하고 이더는 밸류가 같다라고 하는 백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서 밸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말을 돌려서 좀 얘기했을 뿐이지 결국은 프라이스하고 최소한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서에 나오는 비트코인 다음에 사토시 컨센서스를 백서의 큰 백본이죠. 근간을 이루는 게 사토시 컨센서스예요. 컨센서스. 비트코인의 해시를 합의에 의한 그런 블록체인을 만드는 게 코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대체자 혹은 바로 왕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해시를 끌어모아야 되는 게 프로젝트의 성패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증인 모두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인 모드는 검증인 노드죠. 비트 해시 플러스 코어 홀더들에게 검증인 노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비트 해시에서 코어를 채굴하는 거고요. 혜택을 주는 거고 코어 홀더들은 스테이킹을 받는 겁니다. 이 안에 비트코인 해시와 코어 홀더 스테이킹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은 비트코인 해시를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밖에 RPC, 리모트 노드, 그 다음에 일반 노드는 사실은 부수적인 거라고 봅니다.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RPC하고 일반 노드는 해시 채굴에 대한 리워드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81년 동안 2분하게 나누면 380개를 10분으로 나눠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해시가 없어도 하이브리드 점수로 매일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21명의 검증자 노드를 선택해서 노드 리워드 및 스테이킹 이자를 주게 되어 있는데 검증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테스트넷의 밸리데이터 맵을 보면 메인으로 돌아가는 게 한 6개 정도 됩니다. 이 6개는 코어 재단의 노드로 보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일반인이죠. 일반인들이 테스트넷상에 노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1개의 턱없이 부족하죠. 물론 이 6개를 처음에 다 한꺼번에 완벽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6개를 나눌 수도 있겠죠. 21개 혹은 30개를 만들어서 일단 검증인 노드 백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규칙을 지키면서 디센트럴라이즈라고 얘기하는 그 규정을 지켜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코어 재단의 멤버들, 창립 멤버죠. 본인들의 보유한 코어를 분배해 임의로 21명을 초기에 구성하고 비트코인 채굴풀 혹은 코어 홀더 고래풀이 차츰 대체되는 구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시기가 저는 23년 1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메인에 나오는 시점을. 또한 의문점은 코어가 제시한 노드 사양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ASIC 등으로 채굴하면 해시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많이 채굴될 건지에 대한 이런 정확한 노드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메인넷 시점에 무료 에어드랍이냐? 코어와 별개의 생태계 에어드랍이고요. 메인넷은 현재의 시장 상황과는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메인넷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보면 비트애쉬와 검증자 21명에 대한 구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보안은 완료되었다고 하나 코어의 상태는 생태계와 비트애쉬를 어떻게 잘 끌어모으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코어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트위터에 지금 한 46개인가요? 예. 어쨌든 트위터 팔로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거래소가 한 10 몇 개 정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한 거래소들 다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팔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그 영업적인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요 BTC를 어떻게 끌어모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거래소의 투자, 거래풀 채굴풀들이죠. 채굴풀들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시동을 걸지 않았나. 전체적인 로드맵의 방향도 그렇게 좀 틀지 않았나. 그래서 메인넷이 좀 지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메인넷을 어려워 보이고 1분기에 준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겠지만 재단도 이익 단체입니다. 예, 사실은 디센트럴라이즈 얘기하고 익명성 얘기하지만 어쨌든 재단 자체도 이익 단체입니다. 수천만 불 혹은 그 이상이 투입된 프로젝트고, 그 투자금 회수도 신경 안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더들이 있고 창립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했어요. P2P 거래를 거의 주지 않은 채, 제 생각입니다, 메인넷과 상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P2P 거래를 진행하면 할수록 점진적 가격 하락이 예상되므로 중국인도의 물량을 초반에는 약세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동시 상장 및 메인넷 런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 26일 날 출시하는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수천만 명의 암호화 세계 거주자를 가지고 있죠. 예.
또시 앱은 고품질 프로젝트를 많은 사용자와 연결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탑 프로젝트의 토큰을 무료로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을 만들었다. 코어 체인의 생태계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어드랍 참여 방법입니다. 에어드랍 참가자는 테스트, 지금 현재 요 프리 에어드랍 테스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26일 이후에 에어드랍 참여 방법이니까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어드랍 참가자는 최대 8개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대요. 8개. 시스템은 각 라운드 1시간 동안 에어드랍하고 1시간 동안 에어드랍하고 참가자는 언제든지 에어드랍을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25라운드에 대한 토큰은 청구가 안 됩니다. 25라운드가 넘어가면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셔야 됩니다. 토큰이 청구될 때까지 에어드랍은 자동 중지됩니다. 각 참가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토큰량은 본인의 해시 파워와 프로젝트의 토탈 해시 파워에 달려있고, 에어드랍 수익은 만약 너의 해시 파워 퍼센트가 크다면 더 커지겠죠. 당연한 얘기죠. 이게 지금 현재 26일 발표할 새로 업데이트된 코어 프리 에어드랍 플랫폼입니다. 내시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렇게 테스트 코인이 있습니다. 지갑이 있고요.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어드랍, 해시카드 아직 다 가능합니다. 이런 걸로 마이 해시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이 26일 이후에 시작되면 좀 더 에어드랍 코인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T로 되어 있는 거는 테스트 코인이고요. 3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서 까시면 되고요. 새로 뉴 업데이트된 앱을 까시면 되고, 프로젝트를 추가하시면 이 3개를 선택을 누르셔갖고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한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고요. 네, 광부수 여기 있고요. 에어드랍. 에어드랍 수입 칼큘레이션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전투팀 해시파워하고 개인의 해시파워가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해시파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개인 해시파워를 마이 해시파워로 얻는 방법은 모든 사용자의 초기 해시파워는 10만입니다. 시스템 작업이라든가 해시카드 교환, 기프티카드 교환으로 해서 내 해시파워를 높일 수 있고요. 전투팀 해시파워는 누구나 전투팀을 만들 수 있어요. 광부죠, 광부. 이게 에어드랍 수입을 누리는 최고예요. 이거는 한 예를 들었으니까요. 나중에 8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실 때 내 팀원이 8개 중에 7개만 참여가 되면 이 한 개는 에어드랍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고, 프로젝트 해시파워를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죠. 프로젝트 참여의 숫자 효과는 무엇이냐. 뭐 그냥 이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또 있네요. 프로젝트 시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참가자들을 위한 시험을 설정한다고 하네요. 프로젝트 사실을 학습하고 프로젝트 시험을 봐야 한다면, 그리고 통과하면 에어드랍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어떤
시험, 태스크죠, 태스크가 있는 프로젝트도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해시 파워는 뭐냐? 참가자들은 태스크를 함으로써 추가 해시 파워 보상을 얻을 수 있고, 프로젝트 해시 파워가 더 높으면 에어드랍 소득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전투팀 해시에 기여할 거다. 네, 여기까지 코어체인 메인넷 연기 이유와 무료 에어드랍 플랫폼 출시 12월 26일 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